여러분, 혹시 신축 빌라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근생 빌라, 위반 건축물 쳐다보지 말라는 말은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 정말 간절하죠. 특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파트 인프라를 같이 쓸 수 있는 아파트 옆 빌라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온통 빌라는 사지 마라, 빌라 잘못 사면 평생 후회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식 오늘 깨버리겠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그 빌라, 그 속에서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저렴하고 현명하게 내 집 마련도 하고 심지어 돈까지 벌 수 있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 탑3와 함께 오히려 특정 조건에는 사도 되는 놀라운 반전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첫 번째는 바로 신축 빌라입니다. 아마 신축 빌라는 분양가의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사는 순간 마이너스다, 화재보수 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절대 안 팔린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절반 정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를 받아서 분양받는 신축 빌라는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의 마진이 잔뜩 붙어 있어서 주변 시세보다 비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반 매매로 신축 빌라를 사는 거는 완전 비추천합니다. 거봐, 신축은 사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신축 빌라를 사서 팔았다면요? 사람들은 신축 빌라 절대 안 팔린다고 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신축 빌라를 팔았습니다. 저는 일반 매매로 구매한 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신축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6세대 통 빌라를 4억 원대에 사서 한 채당 1억 3천만 원에 팔아 수익을 얻었는데요. 신탁 공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신탁 공매를 쉽게 설명하면 방빼기를 하지 않고 신탁 대출을 받는 물건이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건데요. 정리하자면 신축 빌라 모두 피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는 당연히 피하되 경공매를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개는 꼭 피해야 되겠다, 이런 물건인데요. 바로 근생 빌라, 위반 건축물, 입지가 좋지 않은 막 언덕에 있는 이런 빌라입니다. 물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다 피해야 되는 빌라가 맞아요. 근생 빌라는 주택이 아니기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위반 건축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계속 내야 돼요.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역시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입지가 나쁜 언덕이라든지 이렇게 막 안 좋은 것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팔고 싶을 때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예외 없겠지, 이런 빌라, 이런 쓰레기는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생 빌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월세를 받을 집을 찾는다면 베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생 빌라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주택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나오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살 집이 아니라면 저렴하게 사서 월세 수익도 내고 오래 가져갈 목적이라면 근생 빌라는 아주 영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인데요. 물론 옥탑방을 통째로 올리는 등 막 심각한 이런 위반은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약간 트거나 지붕을 약간 씌운 이런 경미한 위반이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하다가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런 위반 건축물이 전부 다 대출이 안 된다는 편견과 달리 간혹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금융기관을 찾는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계산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얘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 임대인으로서 투자를 한다고 치면 임차인이 막 재계약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주하기 전에는 모르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중 하나는 기둥이 주차장 한가운데 있어서 문이 양쪽으로 잘 안 열리는 케이스예요. 또 두 번째는 복도나 계단에 쓰레기가 점점 쌓이는 거야. 그 누구 엑스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좀 불편한 그런 빌라가 있거든요.
정말 살기 싫죠. 이런 디테일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런 자잘한 문제까지 예외가 있다고? 당연히 있죠. 바로 단점을 상쇄하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을 때입니다. 주차 공간은 최악인데 빌라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이나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서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 그 빌라가 역세권에 완전 가까운 빌라라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층은 차가 없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입주자들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주차장의 단점은 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 때문에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빌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공용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좋은 입주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 이것만큼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분명 위험 요소는 있지만 올바르게 분석하고 예의를 찾아낸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하지 않는 시선으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라 투자 혹은 빌라 거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경매, 부동산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경매였습니다.